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CPI 앞두고서 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났고요. 특히 국내 정치적인 변수가 일단 이제 넘어가서 오전에 이제 반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뭐 관련된 재료 다음에 바로 또 미국의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고비 넘어간 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지표들 뭐 금리 달러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 이렇게 좀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대규모 매도를 내서 이 3일 연속 대규모 매도하면 추세가 바뀐 걸로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매도가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조선업종, 금융업종, 근데 뭐 금융주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조선업종이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유난하게 강세를 보였던 이제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에 대해서 좀 많이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차트에서 딱 봐도 올라가는 추세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세부 항목 대부분 다 좋긴 한데 이게 PC에 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연준에서 본다라는 PC 지표에 들어가는 데이터, 이런 일부 데이터는 좀 상승폭이 심상치 않다,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또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이제 판단해 보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린 건데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생산자 물가 지수는 백화점으로 치면 백화점의 제품을 공급하는 원가.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라벨 붙여서 파는 가격. 그러면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쓰고 나오는 돈. 이렇게 이제 규정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생산자 물가보다는 소비자 물가를 중요하게 보고 소비자 물가보다는 PC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PC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 이렇게 이제 한번 좀 밀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가 되게 높은 수준이잖아요. 오늘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4.6% 이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멈칫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뭐 강하게 시장이 올라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 같고, 또 오후에 갑자기 지수가 한번 확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때 저도 뭔가 해서 좀 살펴봤는데 엔달러가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뚝 떨어지고 그때 코스피 지수도 갑자기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빨리 좀 찾아보니까 이게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뭐 방산주가 막 올라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었고, 저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 중앙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다음 회의에서 다음 주에 회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논의할 거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변수는 미국 경제와 봄의 임금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 발언을 두고 일본 분석가들은 다음 주에 일본이 금리 인상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돌이켜보면 작년에 일본의 어떤 금리 인상 이 때문에 엔캐리 자금 이탈, 그러면서 뭐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밀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이 좀 있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쭉 빠질 때 투자자들이 이거 또 시장이 외국인들 대거 또 이탈하나 보다, 이런 걱정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엔달러 환율이 일방적으로 쭉쭉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전보다는 충격이 덜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임기 첫 주하고 맞물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경계감이 일부 작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우려도 좀 있죠. 그러니까 실업률 비롯해서 이제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0.5%포인트나 작년도 똑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0.5%포인트나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감안해 보면 좀 경기에 대한 어떤 걱정도 일부는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들별로는 좀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오늘 조선주가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최근 들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해군 군함을 계속해서 만들 것 같다. 근데 한국하고 협력할 거다. 뭐 저걸 중국하고 할 리는 없으니까.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또 탁월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조선과 해운업을 압박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트럼프 시대 LNG는 이제 이 트럼프가 자기네 나라에 어떤 LNG를 많이 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해소를 해주려면 미국산 에너지 많이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LNG 선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관련해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조선주가 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때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음봉이 나와가지고 혹시 이걸로 포트폴리오 이동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릴 때 보통 센 종목들은 이틀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3일 연속 조정이 안 나온다. 그걸 보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예, 근데도 중요한 위치에서 워낙 그때 좀 안 좋은 음봉이 나와서 혹시나 했는데, 예, 재료가 나와서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조선주 가면서 지금 피팅, 아니면 LNG 관련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보통 조선주 가면 후판 업체들이 따라가는데 지금 후판 업체들이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 종목들만 선택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늘 제약주가 좀 부진했는데 특히 아침에 HLB가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다가 뚝 하고 밀려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개장 전에 다 나왔던 뉴스인데 시장에서 지적하는 거는 FDA 실사가 완료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예전에 한번 또 놀란 적이 있었잖아요. 그 HLB가 또 한번 크게 시장에서 놀라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게 숨겨진 뭔가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또 투자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일라이릴리가 또 워낙 많이 빠진 날이다 보니까 HLB 빠지고 시가총액 탑10 내에서 코스닥에서 그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또 대부분 다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빠지는데 HLB가 또 제약 업종이 상당히 역할을 한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수급에선 다행히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었죠. 그리고 매매 비중도 거의 30%, 매수 매도 다 30%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줄어서 순매수가 잡힌 게 아니라 매수 자체가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선물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6거래일 연속 선물을 팔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눌림이 풀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장중에 그 개인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도가 거의 2,100억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저거 보고서 이게 언제적 매도 정도인가 봤더니 작년도 4월 말 이후에 최대 규모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뒷부분에서 매도가 줄어서 1,777억 원까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한번 세게 매수하고 며칠 놀고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고 선물은 지금 매도 여력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15,000? 그 정도 안쪽인 것 같아서 더 때릴 게 있을까? 어쨌든 저것 때문에 5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반전이 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외국인들 매도에 삼성전자 말고는 순매도 많이 했다 싶은 종목이 별로 없죠. 1,450억 정도가 삼성전자에만 집중이 됐고 매수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팔아서 SK하이닉스가 하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고 조선주가 다시 매수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로 많이 잡혀있던 업종이었는데 지금은 순위 쭉 보면 조선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쪽 한동안 팔 때는 언제고 또 금방 또 매수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매도를 하고 매수는 그 해운주 다음에 조선주는 종목별로 좀 갈렸습니다만 어쨌든 조선주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고 일부 이제 금융주들 그러니까 오늘 좀 세다 싶은 거는 거의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죠. 다음에 외국인들은 역시 오늘 전체 1,777억 원 매도 중에서 HLB가 약 830억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HLB 한 종목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2차 전지 로봇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매도했었고 매수는 피팅이 계속 수급이 좋긴 했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HBM이 상대적으로 색깔이 좀 덜한 그런 반도체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가 좀 종목수가 많이 포진항이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 이제 로봇,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매도에 좀 많이 있었고 많이 올랐던 이제 피팅 쪽도 이제 매도를 했고 매수는 그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매수로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가 좀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역시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시장을 요약해보면 오늘 미국의 CPI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CPI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2월 수치잖아요. 근데 1월 수치는 이거보다 뚝 떨어졌을 뚝까지는 아니냐. 하여튼 더 내려간 걸로 일단은 좀 수치상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리블랜드 그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보면
좀 낮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뭐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갈 거 이런 분위기는 아니긴 한데 또 최근에 이제 옵션 거래나 뭐 숏 포지션이 워낙 많이 잡혀 있다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CPI는 예상치는 이 정도. 예, 이후에 당연히 이제 금리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메가세븐 종목군들이 계속 부진하거든요. 예, 뭐 대체로 예를 들어서 뭐 시총 상위 7위까지는 나빠지는데 나머지는 올라간다. 뭐 이런 뭐 나머지가 다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미국에서 약간 그런 형태가 나고 있는데 메가세븐에서 이런 흐름에서 좀 탈출하는 예, 그런 종목이 나오는 게 좀 필요하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CPI 넘겼고 오늘 정치적인 변수, 뭐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좀 넘어가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걸로 보여지긴 하나 트럼프라는 또 다른 이제 변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하여튼 계속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말씀드린 게 지금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과열권 넘어가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때 이제 시장이 좀 밀릴 거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는 치고받고, 그러니까 반등도 했다가 밀렸다가 이제 요 단계, 지금이 그 단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하여튼 요 치고받고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한 1, 2주 정도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면 트럼프 임기 시작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요 흐름에서 이제 한동안 좀 반등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코스닥은 빅3, 예, 그러니까 반도체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2차 전지가 동시에 다 눌리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동시에 다 눌리면 안 되고 또 이제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틀 조정은 되지만 3일 조정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탈피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것도 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블룸버그에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젠슨왕 효과가 이전과 다른 걸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막 발언하면 올라가고 막 하는데 아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마치 테스트 통과할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이후에 다 빠졌다. 그거 올라간 거. 그리고 경쟁사들이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젠슨왕보다 트럼프 또는 머스크의 발언을 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강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SKC를 봐라. 저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렇지만 이제 큰 흐름으로는 AI 붐이 지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젠슨왕의 발언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주변에 어떤 다른 어떤 AI 관련된 연결고리가 있는 것도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가 이제 작년하고 좀 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따로 하나 있긴 했는데, 미국 정부 이자 비용이 연간 1조 1천억 달러, 미국 국방비가 8천억 달러거든요. 국방비보다 이자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상 CPI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젠스랑 이야기까지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